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 최성호입니다. 오늘 저희가 들어볼 창업 스토리는 플라잉볼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 옆에 오신 분은 플라잉볼 창업자 한국인 대표세요.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에그본 엄청 좋아하는데 플라잉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? 지금 8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브랜드고요. 원래 그 양식 캐주얼 레스토랑을 표방하고 있는 뭐 양식의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양식의 레스토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이디어를 어디서 얻으셨나요, 그게? 제가 그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비자로 받아서 거기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, 거기서 이제 자주 먹던 그 조각 피자랑 파스타나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뭐 $5, $6 그 당시에 되게 저렴하게 편안하게 막 먹는 사람들을 보고 저도 가서 거기 많이 먹으면서 이렇게 캐주얼하게 먹는 것도 되게 좋구나.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뭐 라면이나 뭐 국수나 뭐 이런 것처럼 서양 사람들한테 그게 주식이다 보니까 편안하게 먹는 걸 보고 이런 형태의 그냥 좀 가볍게 먹을 수 있는 양식 문화를 소개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플라잉볼을 먹어봤는데 대단히 특색 있고 창의적인 음식들이 많더라고요. 근데 그게 사실 제가 봤을 때 감각이 없어서는 만들긴 힘들 것 같은데 원래 그 호주 가기 전부터 좀 음식이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으셨나요? 군대에서 밥을 좀 했었고요. 그걸 만들 수가 있어. 네, 군대에서 이제 전투 식량으로 좀 배우다가 이제 호주 가서 그 키친의 문화를 좀 보고서 여기서는 그래도 배워볼 만하겠다 해서 이제 눈요깃거리로 이제 그냥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좀 배우다가 보니까 양식이 생각보다 어려운 카테고리는 있는데 파스타나 피자 이쪽은 되게 쉽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. 그래서 이제 계속 일을 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끼리 개발하고 하다 보니까 좀 한국 사람 입맛에 맞게끔 계속 잘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런 얘기를 혹시 부모님한테 해본 적이 있나요? 엄마 나 어릴 때 창업할래? 그 부모님 뭐라 그러시던가요? 저희 부모님은 20살 때 이후로는 지가 알아서 잘 결정해서 사는 모습을 이제 보고 나서 크게 그냥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얘기는 안 해주신 것 같고, 그냥 그러면 이제 그때는 어린 나이기 때문에 이제 빨리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빨리 벌어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. 아니 근데 어린 나이에 그런 생각하는 사람 사실 흔하지는 않거든요, 제가 봤을 때. 네. 근데 벌써부터 그런 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부는 아니구나 그러면은 기술도 딱히 배운 게 없고 딱 장사를 빨리 해야겠다. 장사를 해서 돈을 좀 많이 벌어야겠다. 그 생각으로 이제 단순하게 진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홍대에서 처음에 1호점을 오픈하셨나요? 네, 맞습니다. 그죠? 네. 그때 그 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뭐라 그러던가요? 제가 27살에 창업을 했다 보니까 그때는 주변에서 다 하지 말라고 했죠. 이거 하면 망한다. 너가 뭐 장사를 해본 적이 있냐? 해본 적도 없는 애가 뭐. 그래서 아이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. 그리고 그때 당시엔 좀 자신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. 모든 창업자들이 원래 오픈 전에 자기 아이템이 다 성공할 거라고 200% 확신하고 하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리스크긴 한데, 그래도 그때 당시에는 되게 열정이 넘쳤던 나이이기도 했고, 이제 제가 모아놓은 돈이랑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권리금이라는 시설 권리금이 없었던 매장이었고 매장은 엄청 구석에 그냥 보증금 조금만 내면 할 수 있는 형태. 쉽지 않은데 그러면. 그죠. 근데 이제 홍대라는 그 특성상 이제 그 골목골목을 다닌다라는 그게 있어서 그래도 골목이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잠깐의 착각과 사실 입지 많이 따지시잖아요, 요식으로. 그쵸. 그때는 뭐 입지라는 거를 보는 눈도 없었고 그냥 맛만 있으면 컨셉만 좋으면은 올 거다라는 막연한 생각으로. 그래서 오픈을 했어요. 그래 어떻던가요, 반응이 처음에? 한 6개월 동안은 거의 하루에 5팀도 안 왔던 것 같아요. 그거 상업자 입장에서는 되게 스트레스 받고 힘들잖아요, 그죠? 네. 어떻게 극복하셨나요?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을 이제 2011년 4월에 오픈을 했는데 오픈하고 나서 저희 골목이 되게 구석의 골목인데 뭐 상수도랑 뭐 이런 것들이 없었나 봐요. 거기가 상가 건물이 없어가지고 그래갖고 한두 개 매장이 생기면서 그 상수도 공사를 진행을 해가지고 저희가 들어온 유일한 골목을 그 땅을 다 파놓은 거예요. 한 10m 이상을. 그래서 사람이 들어오려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, 이게 막 벽 잡고 이렇게 옆으로 와야 되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
그냥 한 달은 그냥 거의 쉬었고요. 오픈하고 나서 한 달은 거의 쉬었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전단지를 만들어서 이제 매일매일 합정역, 홍대 입구역 나가서 전단지 돌리고 저녁에 오늘은 왜 손님이 안 왔을까 하면서 매장에서 자고 배달하고 1년만 버텨보고 안 접자. 안 되면 접자. 왜냐면 이게 사실은 그때는 월세도 못 내서 이제 보증금이 까이고 있는 상황이었기 아, 그 때문에 정도였어요? 네, 그래서 보증금이 다 까이면 나가야겠다. 집주인은 뭘 안 하던가요? 그래도 건물주 사장님한테 그냥 계속 좋은 소리 하면서 잘 될 거다, 조금만 기다려 주셔라 뭐 이러면서 하다가 이제 손님 한 분 한 분 왔을 때 대신에 이제 손님이 얼마 안 오다 보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. 한 팀 왔을 때 이제 최고의 그 서비스와 계속 옆에서 이제 홍익 대학생들이 좀 왔었는데 친한 오빠 뭐 형처럼 이제 편하게 얘기도 나누고 그럼 그 친구가 또 하나 친구 소개하고, 듣고 오고 자연스럽게 이제 블로그나 이런 데 바이럴에서 알려지다 보니까 갑자기 이제 한 번은 블로그 누가 올려셨는데 그게 저희 매장이 그 블로그 메인에 걸려 있었던 거예요.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갑자기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손님들이 막 오시더라고요. 그게 오픈한 지 얼마쯤 됐나요? 거의 1년 다 돼서 1년 다 돼서? 거의 이제 접어야겠다라는 생각 때쯤에 손님들이 막 줄을 서면서 계속 오셨었죠. 그래서 야, 열심히 한 보람이 있구나. 죽을 한 법은 없구나. 그럼 레시피 개발은 한국인 대표님께서 직접 진두지휘하시나요? 네, 저랑 이제 또 그 오너 셰프 또 다른 형님이 계신데 그 형님이랑 둘이 이제 보통 개발을 하고 이제 또 오픈팀에서 개발하는 친구가 또 2명이 더 있어서 지금은 거의 4명이서 이제 각자의 이제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아니면 공장들을 활용해가지고 얘기 나누고 불고기 같은 것들은 제가 고기 좋은 데를 찾으려고 뭐 또 전국 많이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. 그 공장 원래 보통 공장 사장님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올라와서 미팅을 요청해도 안 오시거든요, 잘. 그럼 이제 제가 찾아가서 이제 고기 형 상태를 보고 뭐 좀 이렇게 진행되는 것들 보고 포장되는 것들 보고 아 이거는 불고기용으로 맞겠다 뭐 이런 것들 계속 테스트 해보면서 좀 지방도 돌아다니면서 고기 공장들 또 컨택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지금 브랜드가 몇 개시죠? 그러면? 플레인볼 말고도 금방 얘기 한시, 뭐 베트남 쌀국수. 그다음에 베이커리 카페를 하나 하고 베이커리 카페도 있네? 네, 그리고 일식 이제 일식도 있네? 네, 일식을 하고 있고 네, 그다음에 카레집 다 하시네요, 지금.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점점 많은 분야로 지금 확장해 계신 느낌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. 네. 나중에 지금 한국인 대표님은 어떤 걸 진짜 하고 싶나요? 저도 이제 장기적인 목표랑 단기적인 목표를 나눠서 이제 보통 회사를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플라잉 테이블이라는 저희 회사가 브랜드를 내고 오픈하라고 했을 때 아, 저 회사는 참 믿고 먹을 수 있는 회사 저 회사는 참 기획적인 부분이나 음식이나 다 너무 세련되고 항상 창의적인 일을 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심어주는 게 저희 회사오자 저희 팀원의 목표이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저희 오래 같이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. 외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예전에 지금 많이 시선이 바뀌었는데 3D 직종이다. 뭐 자기서 주방에서 조리하는 걸 다 안 하려고 하고 뭐 더운데 막 땀 나는데 막 열 몇 시간씩 일하고 막 주 6일째 막 근데 뭐 사무실에서 어떻게 보면 앉아서 8시간 9시간 근무하는 소위 말해서 대기업에 다니는 회사원들은 돈을 더 많이 벌고 외식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 매출이 안 나오면 뭐 급여도 많이 못 주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조금이나마 좀 바꾸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이 안에서 매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억대 연봉도 나와야 되고 그렇죠.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외식업에서 일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고 생각이 그렇죠. 들거든요. 네네. 다 힘들다는 생각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거를 구조를 좀 바꾸고 싶은 게 사실은 그 가장 큰 목표여가지고 저 혼자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점점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좀 바뀌어서 그렇죠. 자꾸 한국인 대표님의 그런 철학 같은 거를 자꾸 전파해야 됩니다. 저희들이 이런 프로를 만든 이유도 스포트라이트를 못 받는 게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.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쭉 들어보면은 웃으시면서 얘기하지만 절대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. 네. 절대로. 네.
교육 시스템이나 모든 게 그냥 뭐 암기 위주로 뭐 성적 좋으면 좋고 네. 명문대 가면 잘 될 것 같고 뭐 네. 그러면 뭐 하고 싶니 하면 뭐 의사 아니면 공무원 아니면 뭐 대기업 가고 싶어요.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는 이런 사회에는 전 비전이 없다고 봐요. 근데 중요한 건 일단 첫 발을 내딛어야 하고 피드백도 있는 거고 뭐 혹은 크리티사이즈 하시는 분도 있겠죠. 왜? 그냥 우리 철학에 난 동의하지 않아. 오케이 우리 나도 잘. 반론 제기하세요. 반론 제기하세요. 나 당당하게 반론 제기하세요. 그럼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자 이거예요. 어? 나는 수학 미분 적분에서 나뭘 배웠는지 모르겠다라고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. 거기에 대해서 너 최승호 너 생각 틀렸어. 반론 제기하세요.